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타페스트 5월 1일 줌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아, 1일이네요. 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해야 될 때 같습니다. 오늘도 일단 저와 함께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서 반갑고요. 어, 오늘은 일단 우리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수익 구조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업 방법에 대해서 좀 또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이런 등등을 한번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저께 이제 그 이벤트를 해서 음, 진행을 했는데, 중급 과정이라고 했죠. 한 70여 명이 응답을 했고, 어, 6명이 맞추셨더라고요. 어, 또 계속 연속으로 맞추시는 분도 어, 있으시더라고요. 예. 자, 오늘도 이벤트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거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어, 중급 과정이에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줌 미팅만 잘 들으셔도 다 맞출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잘 들으시고,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다 맞춰서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사,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어,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응답에 참여를 하면은, 맞던 틀리던 간에 기억이 확실하게 남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내재적인 실력이 아닐까 되는데,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화면 공유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생략을 하고 오늘은 후반부를 주로 할게요. 어저께 했던 것은 대략 넘어갈게요. 메타페스티스트의 구성도 이것도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경마의 새 역사를 쓰는 그런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죠. NFT 게임 새 역사를 쓴다. 어저께 문제도 나왔죠. 알투이. 우리는 알투이를 실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메타페스트는 NFT 말경주 게임을 실현합니다. 즉, 기존의 게임, 경마 게임을 우리가 새롭게 명명을 했죠. NFT 말경주 게임이다. 그래서 뭔가 좀 그 기존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고상한 표현을 좀 했어요. 우리 고유명사라고 생각하고 꼭 이해를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NFT 말경주 게임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부터 들어가 보면 메타페스트는 신개념의 P2E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특징으로는 고품질의 3D 그래픽 디자인이 있고 또 다양한 게임 방식을 도입해서 거기에 공정한 게임 규칙 등으로 인해서 메타버스 게임에서 최고의 어떤 걸작인 그런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는 경주마를 구입할 수도 있고 교배할 수도 있고 태어난 말을 판매할 수도 있고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게임의 흥미는 남녀노소 감동을 느끼는데 딱 몇 분? 2분이면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분들에게 임팩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의 서스펜스를 우리는 경험을 하는데 이미 첫 번째 서스펜스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경주마가 이제 저도 탄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점수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안 좋은가 했는데 어저께 한번 좀 괜찮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 좋은 순간을 또 맛보기도 했는데 그런 그 경주마가 탄생했을 때 뭔가 좀 짜릿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시작되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말 경기 출전을 할 때 몇 시에 출전되는 몇 시에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어, 이 수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팅하는 시간에 배정이 되면은 몇 등이 하도 관계없이 수익이 좀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수익이 적을 것이고 그래서 골든타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말 경주를 해서 1등을 하느냐 5등을 하느냐 꼴등을 하느냐 뭐 이런 것이 우리 짜릿한 어떤 순간이 있겠죠. 세 번의 서스펜스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의 프렌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프렌인데 이제는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규 분들은 처음에 접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을 계속 던지면 알아지더라 이런 거죠. 경주마의 종류는 32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주된 것은 혈통이 4가지 혈통이 있다. 각각의 혈통은 품종이 있고 그 품종은 가격은 전체가 다 다른 가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싼 말은 70불, 가장 비싼 말은 600불이다. 복습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입과 판매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본사 마켓플레이스에서 지금 판매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오픈시 거래소나 바이낸스는 이미 상장이 돼 있죠. 경기장이 오픈되면 외부 사람들도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이때 지금 여기는 경매가로 거래가 되죠. 그래서 우리 본사 마켓플레이스에서도 경기장 오픈되면 경매가가 도입되지 않을까 아마 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이렇게 기대를 해보죠. 그리고 NFT 각종 NFT 거래소에 향후에 상장될 예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배의 원칙은 앞말과 순말이 3대 1의 비율로 교배를 하는데 순말 한 마리가 앞말 3마리를 상대해야 된다. 따라서 그 비율을 맞추려면 앞말은 월 2회 교배 가능하고 순말은 월 6회 교배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누가 이렇게 인사를 해오네요. 자, 그 다음에 앞말은 총 5회 교배를 해가지고 5마리의 망아지를 탄생시키고 그것이 재산이 될 것이고 순말은 월 15회 월이 아니라 총 15회까지 교배 가능해서 한 번 교배할 때마다 교배비를 벌어오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출산의 원칙은 많이 해봤죠. 열성의 법칙에 의해서 낮은 혈통, 낮은 품종으로 출산된다라는 거 복습해봅니다. 자, 교배 비용은 순말 가격의 30%다. 그죠? 순말 가격의 30%. 어저께 문제를 하나 냈었는데, 교배 비용에 대한 문제를 냈었는데, 여기서 틀리신 분이 많아요. 그죠? 교배 비용은 순말 가격의 30%, 순말 가격의 30%고, 그리고 순말이 가져가는 비용은 순말 가격의 35%입니다. 35%. 그러다 보니, 실제 순말이 가져가는 교배 수익은 순말 가격의 10.5%다라는 게 이제 문제였어요. 이제 그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편하신 게, 내 순말이 예를 들어서 600불이다. 그러면 한 번 교배할 때마다 10.5%가 나한테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10%라고 잡자고요. 600불이면 60불이 올라오는 거죠, 60불.
60불이 올라오면, 근데 총 15번 교배인데요. 그러면 900불? 900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고정가일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변동가로 바뀌게 되면 더 큰 금액으로 바뀔 텐데, 어쨌든 고정가일 때,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정주말 가격의 30%, 교배 수익의 35%다. 그래서, 순말 가격의 10.5%를 받고 있다. 경주말을 사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육성하는 거죠. 말을 육성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치를 키우는 건데, 능력치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FS, MS, LS. 선행 지구력 취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본 체력은 컨디션인데, 경주에 5회에서 7회 정도 출전하면은, 한 번 출전할 때마다 1000분의 1의 속도가 감해집니다. 체력이 감해져서, 5번 출전하면은, 그, 체력 소진에서 1등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상위 등수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반드시 휴식을 취해서 자기 기량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출전하고 휴식하고 출전하고 휴식하고를 반복하게 된다 이런 거죠. 자, 능력 가능치가 있는데 커먼, 레어, 에픽, 레전드리 각각의 점수가 구분되어 있죠. 레전드리만 살핀다면 800점에서 1000점 구간인데 세 가지 점수가 있기 때문에 합치면 2400점에서 3000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하나의 DNA다. 그런데 실제 능력치는 경기를 했을 때 실제 능력치는 80까지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실제 우승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많이 해보다 보면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전문가가 되다 보면 예상할 수 있는데 아직 이제 경험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 나중에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초기에 나온 그 플랜인데 요거는 실제 경기장이 오픈되면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랜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주마를 사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배팅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인데 일반 배팅이 있고 홀짝 배팅이 있다. 일반 배팅은 1등 맞추기인데 12마리 중에 한 마리에 1등을 맞추면 되는 거고 확률은 낮으나 맞췄을 때 배당은 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홀짝 배팅은 홀수를 걸었을 때 홀수 말이 1등하면 당첨이 되는 거죠. 짝수도 마찬가지고 짝수로 걸었을 때 짝수 말이 1등하면 당첨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현재는 시작을 한다. 활성화되고 뭐 하게 되면 이 일반 배팅이나 배팅 방법이 더 확장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을 또 해봅니다. 경기장 운영은 경기장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구글의 날씨하고 연동되어 있죠. 구체적으로는 구글의 어떤 지역, 예를 들어 부산에서 경기가 열린다 하면은 그날의 부산의 날씨, 즉 온도하고 습도가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빛과 불 환경은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좀 나눠놨고요. 물과 흙 환경은 습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다. 따라서 경기장의 조건과 경주말의 속성에 따라서 경주말의 속도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품종의 말이 더 우승 확률이 높을지는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말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게임의 차별성. 자, 우리 메타페스트 NFT 게임은 다른 게임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이 있고 어떤 탁월함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자, 이것은 첫 번째는 우리 메타페스트 게임은 최고의 스포츠 게임인 경마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NFT 말경주 게임으로 재탄생했다. 이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고유명사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해가지고 정립을 했죠. NFT 말경주 게임이다.
그래서 경마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NFT 말 경주 게임이다. e스포츠죠. 이런 것이 차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게임 전문 및 가상화폐 전문 기업에서 게임 전문 회사, 가상화폐 전문 회사죠. 우리 VNC 본사가 베트남과 한국 양국의 최고의 기술을 협업해서 명품 게임을 완성했다라는 게 또 특징입니다. 베트남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짰고, 실제 마지막 정점, 활용 점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한국에서 찍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한국의 레모드급 업체에서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이 지금 완성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차별화죠. 자, 가치 창조의 근원, 즉 수익의 재원은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일으킨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으킨 뭐 구매 금액 또는 뭐 판매 금액 뭐 어떤 매출 뭐 이런 거 갖고 이루어졌다면 확장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익 재원은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예상되는데 그 재원은 기존 경마 시장, 즉 현재 360조라는 어마어마한 그 기존 경마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 유저들, 즉 매니아들, 예, 말경주 매니아들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만 들어온다고 해도 3조 6천이네요. 엄청난 그런 그 가능성을 갖는 그런 거죠. 그래서 수익 재원은 외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다른 거하고 차별화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메리트. 우린 메타페스트는 블록체인 NFT 게임에서 참여자 수익 창출을 최대화시켰다. 최대화를 실현했다 이거죠. 그래서 참여자 수익 창출 그걸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를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와 참여자가 즉 마주들이 함께 회사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보통 일반적인 비즈니스들은 뭐 쇼 더 플랜이라는 걸 하죠. 쇼 더 플랜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지금은 쇼 더 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플랜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나 본인이 직접 뭐 많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거는 쇼 더 줌, 이게 줌 유튜브, 줌을 활용하면 되죠. 줌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줌에 초대를 하시라.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런데 앞으로 1개월 후, 2개월 후에는 사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사업이라 함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매니아층을 구축하는 그 이제 우리 사업이라고 한다면 쇼더 줌이 아니라 쇼더 머니를 하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수익되냐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주마의 생애 사이클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해보죠. 우리는 앞말과 순말이 있을 때 상대방의 선택은 앞말이 선택권을 갖습니다. 앞말이 순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말이 순말을 선택을 해서 교배를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교배를 해가지고 말이 탄생을 합니다. 말이 탄생을 했고 이 탄생된 말이 실제로 경주마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일주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망아지가 탄생되고 일주일의 망아지 기간을 거치면 경주마가 탄생한다. 즉 앞말과 순말이 교배해서 2주가 지나야 경주마가 제대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주마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배도 하고 경주도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2개월째는 어떤 과정 같냐? 교배를 2번 할 수 있죠. 한 달에. 그래서 교배 2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대개는 교배를 하겠죠. 그래서 교배 2번 하고 나머지 기간 때는
동안은 출전하고 휴식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계열에도 교배 2번 가능하고 또 출전하고 휴식하고를 반복하겠죠. 자, 그럼 3개월째부터는 마지막 한 번만 교배하면 이제 교배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출전 휴식을 반복하면서 그야말로 온리 그랑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만 나왔죠. 그래서 가다 보면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 있는데 명만은 달린다. 전성기를 꿈꾸며 뭐 이런 게 안에 타이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경주마의 생애는 뭐 성장기도 있을 거고 얼마나 잘 성장시키느냐. 그러다 보면 또 전성기도 올 수 있을 거고 쇠퇴기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수익 구조를 비교할게요. 이건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메타페스트는 게임 전문 회사입니다. 한 개의 게임이 성공하면 게임 전문 회사는 보통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버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 수익 구조의 프레의 특징은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을 성공했을 때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의 상당 부분은 우리 참여자들에게 어, 풀었다. 그래서 게임의 특성상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수익이 가능한 그런 플랜을 우리는 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실질적인 플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활동을 통한 수익이 있죠. 본인 활동을 통한 수익. 본인 활동을 통한 수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경주마를 처음에는 구입을 해야 되겠죠. 구입을 한 이후에 교배를 하게 됩니다. 교배를 하게 되면 교배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교배할 때 레전드리 라이트 같은 경우에 600불인데 600불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교배할 때는 얼마가 들어가죠? 180불이 들어갑니다. 30%인 180불이 들어가고 180불이 들어서 일주일 지나면은 교배했을 때 일주일 지나면 600불짜리 말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180불이 원가라고 치면 600불에 대한 자산이 나오는 거니까 약 한 뭐 크게 봐서 한 250% 정도 수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순말은 한 번 교배할 때마다 교배비의 35%를 받는다 했죠. 자기 말값의 10.5%를 받는다 했죠. 그래서 15번 교배를 하다 보니 최대 순수익은 한 150%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수익을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배비 대비해 갔을 때 525%고요. 자, 그렇게 이제 매뉴얼화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교배로 인한 수익은 우리 전체 수익을 볼 때는 또 그렇게 굉장히 큰 수익이긴 하지만 또 더 큰 수익이 있더라. 자, 두 번째는 경주마가 경주에 참여했을 때 수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주마가 다 수익이 다르죠. 왜냐하면 등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데 배팅 분배 기준이 있죠. 분배 기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워낙에 많이 봤으니까 아마 다 외우리라고 보는데 배팅자들에게 가는 기준이 72.5%입니다. 이 마사이가 73%라고 해서 거기에 맞춘 거고 경주마 상금으로 12.5%가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마사이나 이런 데는 뭐 1%, 2%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상금을 음, 할당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급자에게 이제 10%가 그 베팅 분배 기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상 유혹은 5%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 유혹은 경주마 상금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반 베팅이 이루어졌을 때 하다가는 상금은 어떤 거냐? 자, 경주마 상금 전체가 12.5%를 한다면 1등이 7%입니다. 2등이 2%, 3등이 1%, 그리고 나머지 4등부터 12등까지 2.5%를 나눠갖게 되죠. 내 등수가 몇 등이냐에 관계없이 분명히 출전 금액은 현재 1달러로 규정되어 있죠. 초기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은 출전만 하면은 수익이 얻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수익의 퍼센트로 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될 수도 있죠. 만약 1등을 했다면. 1,000만 원 베팅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1등을 해버리면 얼마죠? 70만 원이라는 수익이 얻어집니다. 근데 내 경주마가 72만 원짜리야. 그럼 거의 뭐 100%의 수익, 한 번 출전해서 100%의 수익이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근데 한 달 동안을 쭉 모아보면 예를 들어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두 번 말값이 뛰겠죠. 그래서 그런 또 부가적인 수익도 난다 이런 거 그렇게 보면 되죠. 자, 홀짝 배팅도 기준은 약간 다릅니다. 흐름은 같으나 배팅자의 90%, 경주마 상금으로 3%, 직급자의 3%, 대상 유복은 일반 배팅하고 같은 수준이다. 4%죠. 홀짝 배팅 역시 1등에게만 해줍니다. 그래서 경주마 상금 전체가 3%인데 그중에서 2%가 1등에게 간다. 그래서 우리는 1등에 도전해보자. 그것이 우리의 또 게임이기 때문에 짜릿한 재미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경주에 참여를 하다 보면 돈들을 많이 벌어오게 되는데 곧 경기장이 오픈되면 곧 이제 우리에게 실현될 아주 가까운 미래에 되지 않을까 봅니다. 경기에 참여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게 되면 경주마의 가격이 달라진다. 현재는 고정가로 되어 있는데 경기장 오픈되면 경매 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변동가로 바뀐다라는 거죠.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오는 경주마. 그 가격은 뭐 부르는 게 값이 되겠죠. 자, 또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NFT가 나올 겁니다. NFT 액세서리 나올 텐데 이것도 나오게 되면 꽤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 또 보기로 하고요. 자, 메타에프 코인 가격으로 인한 수익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는 거래소에서 메타에프 코인을 사서 우리 사이트에서 메타가스로 전환해서 메타가스를 통화 수단으로 씁니다. 그런데 메타가스를 로 구입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는데 그 메타가스를 환전할 때는 돈으로 바꾸려면 메타에프 코인으로 먼저 수합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거래소로 출금을 해서 그 환전을 환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메타에프 코인은 우리가 수익 창출할 때마다 만약 메타에프 코인으로 전환한다면 계속 메타에프 코인을 확보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어쨌든 게임을 하려면 반드시 메타에프 코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자 세력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검증된 거는 이 엑시인피니티를 비롯해서 P2E 게임은 전체적으로 1000배에서 1500배까지 올라간 그 기록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1000배, 1500배 충분히 가능하다. 검증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는 NFT 거래소를 설립할 것이고 거기에 기축통화로 쓸 거기 때문에 더 큰 가격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여섯 번째는 다양한 이벤트 보너스가 있죠. 오늘도 중교육 참여하신 분들에게 20개가 나갈 것이고 또 추가적인 이벤트 보너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본인 활동을 통한 이제 수익 6가지라고 본다면 산하 활동을 통한 수익이 또 있죠. 자, 그것은 일단 직급에 가야 되죠.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라는 직급이 있고 말 판매 수익 이것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보여주는 걸로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교배비 수익이 있죠. 그리고 마구간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베팅 수익이 있다. 자, 일반 베팅 수익을 한번 볼까요? 어, 만약에 이런 거죠. 1,000만 원의 베팅이 내 산하에서 이루어졌다. 1,000만 원의 베팅이 내 산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에이전시가 받아가는 베팅 수익은 얼마죠? 일반 베팅일 때는 4.5%니까 45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000만 원의 베팅이 내 산하에서 이루어졌는데 홀짝 베팅에서 또 1,000만 원의 베팅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어, 1.2%가 되죠. 내가 에이전시라고 하면. 그래서 1.2%면
천만 원이면 12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런 이제 내 산하에서 베팅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내가 수익이 창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템 판매는, 추천 뭐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이템이 나온 후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 회사가 50% 가져가고, 우리, 예, 추천자와 그 지급자에게 약 50%가 그 할당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맹점이 되어야 되겠다. 즉, 직급에 가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도전해 봐야 되는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직급은 어떻게 도전하냐? 첫 번째, 경주만 한 마리 이상을 보유해야 어소시에이트 자격을 갖고 이건 MA입니다. 일반 정회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직급은 이제 에이전시라는 직급인데, 에이전시는 직추천자가 기본적으로 5명, MA가 5명 있어야 되고, 그리고 1대하고 2대 합쳐서 20명 이상이면 에이전시가 된다는 거죠. 총파는 직대 추천인인 에이전시가 3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대 추천자가 반드시 거기에서 에이전시가 3명이 나와야 돼요. 2대나 3대에서 에이전시 나온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구도를 그렇게 짜시면 되고, 어드바이저는 직대 추천인 중에서 총판이 3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천 방법은 추천인 5명을 잘 키우다 보면은 그 중에서 3명 정도는 뭐 직급에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5명 키우다 보면 3명이 간다. 3명을 잘 키우면 총판도 가고 어드바이저도 갈 수 있다. 월드 어드바이저는 현재는 국가별 1명씩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급 조건이 있죠. 내 산하에 나와 동급인 직급이 나오면은 어, 그, 그 동급자가 받아가는 수익의 2%씩을 받아가죠. 1대, 2대, 3대, 공이 2%입니다.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자, 그랑프리 대회로 가보죠. 그랑프리는 참가자의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약 200회의 그 경기가 이루어지고 200회 경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5일 동안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일반 경기는. 그래서 200회 경기가 이루어지면 우승자가 200마리가 나오겠죠. 우승마가. 그리고 5일이니까 1000마리 정도 우승마가 나옵니다. 이 1000마리가 모여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토너먼트 게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그랑프리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비율은 그랑프리의 제어는 레전드리의 50%, 에피의 30%, 레어의 15%, 커먼의 5% 할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랑프리 일반 배팅인 경우에 만약에 한 경기당 1000만 원의 배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루에 200억, 아니 20억의 배팅이 이루어지고 평균 1000만 원이니까 200회 있으면 그리고 5일이니까 뭐 하루에 그 220억의 배팅이 이루어지면 그랑프리 상금은 5%이기 때문에 1억이라는 상금이 누적이 됩니다. 근데 5일이니까 5억이라는 상금이 누적이 되죠. 그렇게 되면 레전드리에 배당되는 그 재원은 상금 재원은 그거의 반이잖아. 50%. 그래서 2억 5천이 됩니다. 에픽은 뭐죠? 30%가 되네. 30%이기 때문에 1억 5천. 레어는 15%이기 때문에 7,500만 원. 커먼은 5%입니다. 5%. 레전드는 50%인데 커먼은 5%. 5%에서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한 번 경기할 때 1억이라고 가정하면 10배가 되죠. 그랑프리 상금은 50억이 총 상금은 50억이 되는데 그 총 상금 중에서 레전드리 재원은 25억이다. 에픽은 15억, 커먼은 2억 5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레전드리에서 만약에 재원이 25억인데 1등을 했다. 레전드리끼리 겨루는 것에서 그랑프리가 됐다. 그랑프리가 됐으면 그 25억이라는 재원에서 또 그랑프리에게 얼마를 주겠죠. 뭐 그게 40%가 될지 60%가 될지 몇 프로가 될지 그건
아직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40%만 된다 해도 10억입니다. 1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0억을 일반 베팅이 상금으로 받아간다면 그런데 이것이 매주마다 나와. 매주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홀짝 베팅도 마찬가지죠. 홀짝 베팅도 마찬가지이고 퍼센트가 일반 베팅 50억일 때 홀짝 베팅이 40억입니다. 그거에 대한 재원 인출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메타패스트의 우리 산업은 어떤 것이냐? 오프라인의 산업이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나눠지고 플랫폼 비즈니스 별도로 나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산업은 이런 포괄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다. 즉 토탈 메타버스 인더스트리얼 플랫폼이다. 우리는 그래서 TMI 플랫폼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TMI 플랫폼. 이게 영문법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콩글리시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TMI 플랫폼이다. 자, TMI 플랫폼, 왜 TMI 플랫폼, 왜 토탈이냐? 토탈 산업이냐? 첫 번째, 경주만 구입하고 교배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곧 1차 산업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는 메이팅 파밍을 한다. 메이팅 파밍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거의 맞추셨어요. 예, 좀 감사드리고. 자, 우리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메이팅 파밍이야. 신조어죠. 두 번째, 3차 산업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경주에 참여를 하게 되죠. NFT 말경주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e스포츠의 게임에 참여하는 그런 3차 산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4차 산업, 메타버스, 블록체인, 가상화폐, NFT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이라 한다면 우리는 메타F 토큰을 취급을 하게 되죠. 4차 산업에도 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죠? 플랫폼 비즈니스, 매니아층 구축하는 그런 사업에 종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점을 확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템들도 앞으로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생략을 하고 자, 쇼핑몰도 나온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메인넷 코인과 메인넷 없는 코인이 있는데 메인넷 코인은 그것이 생태계고 새끼 코인들이 생태계를 구축했고 메인넷 없는 코인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무지 쉽지 않아서 보존을 면치 않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NFT 게임 토큰은 메인넷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메인넷 코인보다 더 큰 상승 곡선을 긋고 있다. 왜? 유저가 곧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무한 확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NFT 게임이다. 따라서 코인 가격은 경기장이 오픈되고 나서 어느 시점 되면 폭등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큰에 대한 건 생략하고 있습니다. 코인 가격은 사자, 팔자 전쟁이라는다면 우리 사자 세력이 훨씬 크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이벤트 시간을 또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몇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은 평소에 알고 있던 걸 잘 이해하시면은 쓰는데 어렵지 않으라 보는데 평소에 그냥 알아도 지나쳤던 거라면 또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 한번 보죠. 어쨌든 많이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기준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번만 표기해야 되는데 또 뭐 아이디를 안 썼거나 하면 또 다시 표기해야 돼도 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답을 쓸 때는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을 여러 답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추신 분들에게는 20개를 지급해 드릴 거고 10명까지만 지급을 해 드릴게요. 10명까지만. 그래서 아시면은 빨리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아이디를 표기해 달라. 아이디를 표기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표기해 달라. 이렇게 이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답을 쓰시지 마시고요. 4개의 문제가 오늘도 나가는데 4개의 문제를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미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재미로. 너무 막 머리를 막그 골치 하여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재미로 푸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나갑니다. 예, 문제완. 에이전시 산하에서 내가 직급자 에이전시야. 일반 배팅이, 산하에서 일반 배팅이 이루어졌대요. 일반 배팅이. 1,000만 원이나 배팅이 이루어졌습니다. 1,000만 원이나 배팅. 그랬을 때 에이전시 수익은, 요게 이제 뭐, 조건은 하부에 에이전시가 없다. 동급이나 이런 게 에이전시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그랬을 때 에이전시 수익은 얼마냐? 70만 원, 1번 70만 원, 25원, 20만 원, 3번 90만 원, 4번 4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본인이 혼자 기록을 해놓으세요. 거기다 기록하지 마시고 정인하지 마시고. 자, 문제 2번 갑니다. 역시 사지선다형입니다. 자, 1회 평균 배팅 금액이 1억 원일 때, 와우, 1억 원이래요. 그러면 하루에 200억의 배팅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월 하루에 200회네요. 주 5일 경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레전더리 그랑프리 상금의 총 재원은 레전드리의 재원입니다. 레전드리 그랑프리 상금의 총 재원은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자,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금방 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가 될까요? 뭐 계산기 쓸 것까지는 없죠. 그냥 감각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될까요? 혹시, 예, 좋습니다. 자, 답을 누가 썼는데 오답이네요.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3번은 이제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주관식 한번 보십시오. 주관식 가겠습니다. 3번. 자, 고유명사의 메타페스티스트는 최고의 스포츠 게임인 경마를 변화하는 메타버스 시대에 맞춰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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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8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신조어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든 신조어입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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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8글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전혀 모르요. 이 외부인 사람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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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8글자다. 이런 이름으로 e스포츠를 재탄생시키고 있다. 메타버스는 경마를 새로운 이름으로 e스포츠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이거냐. 자, 3번까지 나왔고요. 이제 4번을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답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4번이 나가고 나면 답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들어갈게요. 자, 4번은 메타베스티스는 블록체인 NFT 게임에서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 했죠. 우리 사업자들하고 관련이 있죠. 뭐.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7글자입니다. 7글자. 7글자를 최대화로 실현해서 NFT 게임에서 그걸 최대로 실현한대요. 우리한테 뭐 있잖아요. 수당도 팍팍 주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최대화로 실현하여 회사와 참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를 실현해가고 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열심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어,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답을 객관식
아니, 저 사지선다 두 문제. 자, 예, 예, 그렇죠. 이제 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사지선자 두 문제고, 그 다음에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사지선다 두 문제, 주관식. 되게 어려운 나무네요. 너무 어려워요? 예, 힌트 드릴게요, 힌트. 예,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1번하고 2번은, 이게 지금 이제 중국 과정인데, 이 고급 과정은 더 어렵습니다. 어쨌든, 1번하고 2번은 뭐, 그렇다고 치고, 3번 들어가서 3번. 3번 힌트 드릴게요. 3번 힌트. 자, 3번 힌트. 메타페스티스는 최고의 스포츠 게임인 경마를 변화하는 메타버스 시대에 맞춰서 앞자 NFT, 뭐뭐뭐 뭐뭐 이렇게 NFT가 들어갑니다. NFT 뭐뭐뭐 뭐뭐 요게 힌트입니다. 힌트. 3번 힌트. 야, 어렵나? 어려우면 할 수 없어요. 자, 3번은 NFT 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은 메타페스티스는 블록체인 NFT 게임에서 뭐뭐뭐뭐뭐뭐인데 앞에가 뭐냐면 참여자입니다. 참여자 뭐뭐뭐뭐 참여자 뭐뭐뭐뭐 답을 다 가르쳐 줄 수 없지. 이게 예, 뭐 여기 그렇게 예, 예. 어쨌든 이렇게 음, 문제가 중국 과정으로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뭐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답이 서서히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은 문제 1, 2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문제 1도 힌트를 드릴까요? 자, 문제 1은, 에이전시 산하에서, 자, 혹시 뭐 답을 수정하셔도 이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에이전시 산하에서 일반 배팅이 1,000만 원, 다시 한번 할게요. 에이전시 산하에서 일반 배팅이 1,000만 원 일어났을 때 받는 에이전시 수익은? 자, 직급자예요, 직급자. 직급자인데 밑에 산하에서 배팅이 이루어졌어요, 배팅이. 배팅이 이루어졌을 때, 몇 프로라고 했죠, 몇 프로? 어, 하여튼 이것까지 갖추면 답이 다 나오는 거니까. 이게 1등 했을 때 받는 수당이 아니에요. 1등 했을 때가 아니고, 산하에서 일반 배팅이 이루어졌을 때, 일반 배팅. 이거고, 두 번째도 그렇고, 자, 음,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또 맞춘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카운트다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하는 건데 너무 지금, 예, 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서서히 답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2번이 안지였었나요? 2번이? 자, 2번도 힌트 드릴까요? 2번도 마지막 힌트 들어갑니다. 2번에 대한 마지막 힌트. 2번에 대한 마지막 힌트. 총 배팅 금액이 1억이면은, 뭘까요? 200억이죠. 200억에 대해서, 그, 5%면 10억. 그리고 5일이면은, 뭐, 5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레전드리는 그 전체 재원에서, 그거의 몇 프로죠? 레전드리는 몇 프로예요? 뭐, 레전드리가 뭐 5%고, 50%고, 에픽이 30%, 레어가 15%, 커먼이 5%라고 했죠. 자, 그걸 감안해서, 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10초 들어가겠습니다. 마감 10초 들어가겠습니다. 못 쓰신 분들은 마무리 써주시고요. 마지막에 쓴 거를 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이제 제가 마감을 해야 돼요. 마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에, 이제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네,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답은 일단 에이전시 사내에서 일반 배팅이 1,000만 원 이루어졌을 때 에이전시 수익은 4.5%입니다. 4.5%. 그래서 45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은 총 배팅 금액이 1억일 때 총 재원이 50억이 나옵니다. 50억. 거기에 대해서 레전들이 그랑프리 상금은 그거의 50%예요. 그래서 25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은 답이 정이 다 맞추신 분이 없으면은 어, 어쨌든 상금은 나갈 겁니다. 자, 3번은 메타패스 최고의 스포츠 게임 경마를 변화시키는 메타버스 시대에 맞춰서 NFT 말 경주 게임입니다. NFT 말 경주 게임 신조라고 했죠. 신조.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이제 NFT 말 경주 게임. 자, 4번은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회사는 어떻게 됐죠? 참여자 수익 창출을 최대화했다. 참여자 수익 창출. 참여자 수익 창출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었죠. 보니까. 어쨌든 재미로 본 거기도 하고 또 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약간 난이도를 높였는데 뭐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가서 제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볼게요. 경기장이 오픈되고 나면 분명히 경주마 가격 상승 예상되고 배팅 수익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코인 가격 올라갈 것이고 글로벌도 가속화될 겁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고소득자가 탄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식적인 고소득자가 탄생하기 시작하겠죠. 자, 이제 우리는 빅 비즈니스다. 우리 메타페스트는 분명히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는 아니다. 빅 비즈니스입니다. 빅 비즈니스에 도전해보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자, 빅 비즈니스라면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부자가 되는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죠. 부자는 기회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고 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사소한 장애물들은 넘어가야 된다. 부자는 그들의 문제보다 크고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문제보다 작다. 당연히 무슨 일을 할 때는 당연히 문제는 발생하고 문제는 있습니다. 항상 있죠. 비즈니스든 개인이든 나라든 항상 문제는 있다. 문제가 없는 것은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도 있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능력을 꼭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식 습득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테스트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습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것은 문제가 절도 아니다. 무엇이 문제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키워나가면서 우리는 부자 프로젝트를 꿈꿀 수 있다라는 거죠. 메타베스트 7단계 성공 전략을 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성공 전략을 한번 짜봤는데 일단 지금 우리는 준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꾸준히 습득해가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마를 구매하고 교배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앞으로 생활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1등 경주마에 도전해보자라는 거죠. 메타F 토큰을 확보해두는 것이 또 부의 한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역을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때 노하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득도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때 협치 모임을 만들어라. 그래서 거버넌스, 협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경주마의 개인 실적 관리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양식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홍보 활동에 매진하는 이런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산하의 매니아층을 구축하면 그것이 사업이 된다. 사업의 7단계를 이렇게 구분해봤는데 각각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등 경주마에 도전하는 방법. 자, 이거는 일단
1세트 또는 2세트, 이젠 좀 급하다 보니까 한 5세트 뭐 이렇게 구입을 해서 교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마장, 50마리를 확보한 분을 50마장이라고 명명한다면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데 50마리를 확보하는데 보통 쭉 계산해 보니까 한 1세트를 갖고 50마리를 교배해 나가는 과정은 한 10주 정도 걸립니다. 한 2달 이상 걸리는데 좀 빨리 하려면 1세트, 2세트, 3세트로 가면 더 빨리 되겠죠. 50마장이 확보된 후에는 좀 빨라집니다. 100마장, 300마장, 500마장 가는 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목표치를 나는 최소한 50마장 될래, 100마장 될래, 300마장 될래 이렇게 목표치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승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한 마리 갖고 우승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50마리 갖고 우승하려면 최소한 확률적으로 1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우승하니까 뭐 하루에 4마리 정도 우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확률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확보하는 게 그랑프리에 도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말을 100마리, 300마리 되면 말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죠. 말 관리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아, 여기 나왔네요. 자, 두 번째 이제 말 관리하는 방법이죠. 자, 요것은 양식완입니다. 양식완. 네. 그 자기 점수별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레전드끼리 에픽, 레어, 커먼 해서 하나의 도표에 의해서 뭔가를 기록해 나가면은 관리하기가 수월하다라고 하나의 양식완을 보고 양식 2가 있나 모르겠네요. 예, 양식 2네요, 이게. 요건 처음 공개를 하는 건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양식이 있으면 뭐 추가를 하면 되는데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 이렇게 나눠 놓고 지금 우리는 지금 계정이 여러 개의 계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정별로 이렇게 숫자를 체크하다 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나눴어요. 지갑, 순말, 지갑에 있는 건 다 한 말이죠. 순말, 경주마, 그다음에 교배 중인 말, 판매 중인 말 이렇게 한 5가지 구분해가지고 말의 개수를 표시하면은 좀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내 각각의 계정에 들어가서 내 말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를 살펴보려면 쭉 한번 봐도 잘 와닿지 않는데 이 표를 딱 보면은 그냥 10초만 보면 내가 지금 딱 보는 순간 내가 지금 교배 몇 마리 하고 한 12마리 하고 있네. 그리고 앞말이 지금 한 40마리 있네. 순말은 뭐 8마리 있네. 이게 한 번에 딱 볼 수 있죠. 그리고 변화되는 것마다 바꾸면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툴을 계속 개발해 나가요. 양식 3, 양식 4, 양식 5 계속 나올 겁니다. 경기장이 오픈되면 거기에 맞는 또 양식이 또 나올 거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참고로 하셔도 좋고, 또 각자의 양식을 만들어서 해도 좋고, 이렇게 양식을 만들면 좀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시로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제 다음을 또 넘어갈게요. 성공 문화를 창조하자라는 건데, 자,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메타페스티스는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자. 그런데 메타페스트는 어,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매출을 갖고서 수당을 주고 해서 리스크를 갖는 그런 금융 네트워크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가치를 창조해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만약 회사가 단독적으로 했다면 회사가 다 가져가야 될 부분을 우리 참여자들에게 대거 푸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5명을 추천한다고 하면은 바이너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도 좀 약합니다.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구조 자체의 장점 어떤 그 네트워크의 장점들은 또 가미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패밀리십으로 갔으면 좋겠다. 패밀리십 그리고 협치 문화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메타페스트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가족이다. 네, 함께 다 같이 잘 돼야 잘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성공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정립을 좀 하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요걸 정립을 좀 할게요. 자,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념을 정립을 해야 돼요. 자, 뭐냐? 회사의 역할, 그리고 마주 회원의 역할, 뭐 이런 역할 정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합리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자, 회사는 NFT 경주마를 만들었고 메타에코를 상장을 하고 경기장 설립을 하고 그리고 우리 마주 그룹을 세팅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주 그룹이 형성이 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기장이 오픈돼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시스템 전체를 운영해가고 룰을 운영해가는 역할을 하는 게 회사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비해서 우리 마주 회원들의 역할은 뭐냐? 일단 마주 회원들은 전체가 다 독립사업자입니다. 직원도 아니고 뭐 회사 직원이라면 막 뭐 노조 뭐 이렇게 뭐 대치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독립사업자입니다. 가맹점 형태입니다. 회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파트를 맡아서 거기에서 어떤 주어진 어떤 그 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독립사업자다. 독립사업자라는 것은 내가 개인이 어떤 사업자의 역할로서 하는 거다. 가맹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주마를 확보하고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조직을 만들고 또 키우고 나로부터의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게 독립사업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 산하에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산하회원을 관리하는 게 마주회원의 역할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회사와 마주회원은 동반자 관계다라는 거. 상업보완해가는 동반자 관계다. 수평적인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할이 적절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리고 공유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띄워가지고 볼게요. 독립사업자로서 이제 가맹점이 되면 결국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리더의 자질에는 뭐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하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 사업적으로서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막 확장해가는 인원을 확장하고 회원을 확장해가는 감각이 있어야 되고 실무 감각이 좀 있어줘야 돼. 리더들은 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감각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또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 감각도 있어야 돼요. 조직을 관리하는 감각도 있어야 되고 또 회사의 어떤 경영을 또 이렇게 함께 거기에 제안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게 리더의 자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립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회사와 마주가 이렇게 동반자 관계에서 합쳐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 진짜 이제 해야 될 일은 베팅 그룹을 형성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됩니다. 회사도 하고 마주 그룹도 하고. 그래서 베팅 그룹을 나의 산하에 확보해 가는 거. 강력한 이벤트, 홍보 시스템, 인적 연결고리 뭐 이런 걸 통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P2E 플랫폼의 파라다임을 완성하자. 네, 이렇게 하는 걸 마무리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매듭을 지을 텐데 제가 한 가지 적인 개인 소신 발언을 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해야 될 게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자, 제가 지금 메타페스티스를 만나가지고 개인 사업자로서 엄청난 비전을 받았고 그래서 4월 달부터 이제 이 줌 미팅에 참여를 했고 해왔는데 자 일단 1차적으로 줌 미팅에서 제가 동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전체를 위해서 동영상을 제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번 줌이 끝나면 동영상을 제가 올리겠죠. 한 100회 정도 됐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도 개인 사업자란 말이에요. 독립사업자인데, 전체를 위한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부터 저도 독립사업자로서 이제 굉장히 이제 바빠졌어요. 바빠지다 보니까 월요일부터는 제 메타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계속 동영상을 올려왔었는데, 제가 동영상을 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에 지금 동영상을 계속 확보하고 계신 그룹이나 뭐 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동영상을 못 올릴 것 같으니까, 누군가 그거를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중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이건 계속 할 겁니다. 그거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그룹을 많이 이끄신 분들이 또 중강의를 함께 하시면 또 서로, 나눠서, 강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 지금 동영상을 별도로 찍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동영상을 확보하고 만드신 분들이 있으면, 그 단톡방에 월요일부터는 제가 올리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올려주셨으면 이렇게 부탁 겸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분명히 메타페스티스는 우리에게 엄청난 비전과 미래를 제시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9월에는 9월 첫날이죠.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해서 9월 우리의 비즈니스를 정말 엄청나게 성장시키는 그런 에,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줌 미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줌 미팅 마치겠습니다.